거실 현관부터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하프 파티션인데 목공으로 짜고 그리고 필름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하프 파티션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저희의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데 거실과 현관을 분리하는 역할을 해주면서도 너무 공간을 차지하는 듯한 느낌을 들지 않게,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프 파티션으로 짜면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현관에는 이런 디딤석이 존재하지는 않죠. 근데 저희가 타일로 디딤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 그리고 도어의 끝 문선 마감 부분과 신발장, 그리고 타일 디딤석 끝부분과 하프 파티션의 끝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일렬로 맞춰가지고 선과 면을 좀 최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의 디자인 요소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이런 3인치 다운라이트를 좀 시공을 했어요. 여기 3인치 다운라이트가 총 16개가 들어갔는데, 3인치 다운라이트 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조도가 나올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정도 개수가 들어가면 굉장히 밝게 연출이 되고, 그래도 좀 어두운 게 싫으시면은 개수는 평수에 따라서 좀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실링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실링팬만 달고 스위치를 안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링팬은 껐다 켰다는 리모컨으로 조정을 합니다. 근데 메인 전원을 저희는 이렇게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AS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작업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드렸고,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을 해놓고 왜 현관 확장을, 거실 확장을 안 했냐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거실 분합창에 모기장이 웬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 고객님께서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밖에 문을 거의 열고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기나 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 모기장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실 분합창 뿐만 아니라 모든 내창에 모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님께서 베란다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베란다에서 다육이도 키우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확장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확장을 하는 게 조금 더 예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생활 패턴과 모습들이 베란다를 부었을 때 고객님의 니즈가 조금 더 충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확장은 그런 고객님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입구방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들어오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어틀 색상도 밝은 우드 색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장판하고 색상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집 분위기가 조금 더 따뜻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연출을 해보았고, 이 입구방이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입구방이에요. 저희 쇼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벽을 좀 까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라 단열의 정석인데 전혀 엉망이죠. 이 단열, 확장면 단열이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는데 저희가 정식 단열 새로 작업 진행하면서 올 겨울은 훨씬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것들로 시공을 했습니다. 주방 한번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베이지 상판을 한번 눈에 띄겠다고 볼 수 있는데, 베이지 상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새 거인데도 불구하고 누리끼리한 그런 색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장판과 도어틀 그리고 이렇게 싱크대 상판까지 전부 베이지한 느낌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고, 특히 이런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디자이너분과 좀 상담을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싱크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자형이었던 싱크대인데 아일랜드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전자레인지장, 플랩장, 식기세척기장 했는데, 저희가 3D로 시안을 보여드린 걸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 상부장 하부에 저희가 좋아하는 T5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이제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사실 굉장히 커요. 디자인적 효과가. 이 T5 조명이 아예 안 보이게 뒤로 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공비도 조금 더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특별히 추가 금액을 받지 않는 이 T5 작업은 되도록이면 항상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 한번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 화장실은 굉장히 평범하지만 이쁘게 구성을 했습니다. 벽하고 바닥 타일을 전부 다 철거해서 방수 작업을 진행하고,
벽 타일은 깨끗한 화이트 계열의 타일을 사용했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밝은 계열의 타일이면서 테라조 무늬가 들어간 그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 젠다이 작업 진행해드리면서 젠다이 상판도 화이트 테라조 느낌이 나는 젠다이 상판을 이용을 했고, 이 슬라이드장도 젠다이를 하면은 따라오는 그런 세트 같은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슬라이드장은 아니고 이렇게 콘센트를 꼽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해드렸고, 이렇게 바구니까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샤워 수전이나 양변기 세면대들은 가성비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제품들로 진행을 해서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을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방이나 뒷방 같은 경우는 입구방하고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베란다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베란다를 들어가기 전에 역시나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독특했던 게 외부에 내부 전용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철거하고 KCC 26mm 로이 유리가 들어간 샤시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시타워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존의 공간이 좀 좁았어가지고 샤시나 이런 것들을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워시타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보일러장 옆에 선반을 2개를 시공을 해드려서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비용 따로 받는 건 아니니까요, 작업을 해드렸고, 보일러실 같은 경우도 내외부 전부 다 도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도어도 깔끔하게 그냥 세라믹 코트로 칠을 해가지고 이제 30년이 되는 아파트인데 새 것처럼 보이게 저희가 시공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4평 아파트 올수리한 현장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약간 그레이 모던 컨셉의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밝은 색깔의 좀 우드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고객님 덕분에 이런 공사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마감 또한 잘 나와서 너무 기분도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다양한 현장들, 이쁘게 나온 현장들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소남 박 실장이었습니다.